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동맹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신을 지킬 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1,500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방치하던 그날 밤, 모든 공격을 막아낸 건 미국의 무기도 중국의 무기도 아닌 한국의 천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하고 있던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궁3에 이어 천광, 천무, 현무까지 자신들의 무기를 흉내내는 장난감을 만든다고 조롱하던 미국을 무릎 꿇게 하고 무기 개발에 성공한 한국의 통쾌한 역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새벽 4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UAE 국가안보국장실에서 처음 듣는 벨소리였습니다. 보통 새벽에 울리는 전화는 오보이거나 아니면 전쟁입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파이살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22년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샌드허스트에서 배웠고 조지타운에서 연구했습니다. 전쟁의 본질을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란 내륙에서 미사일 발사 포착 1,500발 이상입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1,500발. 숫자를 다시 물었습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타결을 발표한 지 50분 만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평화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테헤란 상공에 폭격기를 띄운 겁니다. 협상 따위는 휴지 조각이라는 듯이 이란이 대응한 겁니다. 보복이었습니다. 이란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시간 벌기였을 겁니다. 미사일을 배치하는 시간을요. 1,500발. 드론을 포함하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중동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우리 핵시설이 뚫릴 수 있었습니다. 석유 저장고가 불탈 수 있었습니다. 수도 아부다비가 폐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황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참모들이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하나가 미사일이었습니다. 드론도 섞여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6,000개의 기뢰를 뿌렸습니다. 자폭 드론 함대까지 배치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바닷길이 닫힌 겁니다. 미군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들어가려면 수조 원의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이미 배럴당 $150를 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멈추는 순간 세계 원유 20%가 끊깁니다. 일본 비축량 47일. 한국은 그보다 짧았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300도 넘을 수 있었습니다. 25기만 정유시설에 떨어져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미국 중부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지원을 요청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긴 3초였습니다. 현재 재고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제 손이 수화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소모가 심합니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손목까지 40년 동맹이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를 미국 무기에 썼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샀습니다. 정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동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날아오는 밤에 전화 한 통이 거절당했습니다. 40년치 돈이 한 통의 전화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손목에 오메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입니다. 아버지는 이 시계를 차실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계를 가진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계는 조국이 무너지는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새벽 4시의 사무실에서 이스라엘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 뉴스를 봤었습니다. 아이언돔이 뚫렸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란의 물량 공세 앞에서 세계 최고라던 방공 시스템이 무력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아끼려다 핵시설 근처가 뚫렸습니다. 한 발에 60억 원이니까 아껴 쓰려 했던 겁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꼴이 될 수 있었습니다. 32발로는요. 왕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깨워 주십시오. 비서가 멈췄습니다.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3분 후 회의실 불이 켜졌습니다. 테이블에 14명이 모였습니다.
왕실 고문, 국방부 차관, 공군 참모 총장. 잠옷 위에 재킷을 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소집된 회의실. 그 자체가 비상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1500발입니다. 40분 후 영공 진입 예상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손목에 오메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였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시간을 가리킵니다. 40분. 그 시계의 초침이 40분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고문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일정한 간격으로 그 소리가 시계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줄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재고를 확인하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32발입니다. 1500발을 32발로 막는다고요.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철수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철수, 주요 시설 인원을 대피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때 자이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하, 한국 것을 쓰십시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자이드는 공군 30년 경력이었습니다. 검증된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모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 무기를 꺼냈습니다. 천궁입니다. 어제 컨테이너 5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자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을 위해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보냈습니다. 한 고문이 반박했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한 발에 15억 원짜리입니다. 패트리어트가 60억인데 4분의 1 가격으로 나라를 지킨다고요? 자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요격률 96.7%입니다. 패트리어트 실전 기록 79%보다 높습니다. 그건 훈련장 숫자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미국파 고문 셋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고문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40년 동맹을 벌이고 한국이라는 전쟁, 경험도 없는 나라에 무기에 국가를 걸겠다는 겁니까? 자이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반대파 고문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자이드가 대답했습니다. 패트리어트 32발이 실패하면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예멘 반군에게서 들어온 드론 공격. 그때도 미국산 방공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먹통이 됐습니다. 제 부하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검증된 1등 무기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등이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40분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32발로 도박을 하거나 실전 기록 없는 한국 무기로 도박을 하거나 어느 쪽이든 도박이었습니다. 다만 판돈이 달랐습니다. 32발은 계산이 안 나오는 도박이었습니다. 천궁은 계산은 나오지만 검증이 안 된 도박이었습니다. 왕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의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시계가 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40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하, 천궁을 가동하십시오. 말하고 나서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저 말을 했나.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파 고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1초였는지 10초였는지 모릅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천궁 긴급 배치. 40분 안에 완료하십시오. 의자가 밀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소리는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자 소리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무기가 아니었다는 걸. 신뢰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거는 신뢰. 실전 기록 없는 나라에 거는 신뢰. 40년 동맹을 벌이고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는 신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사막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1500발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늘 어딘가에 1500개의 죽음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보였습니다. 천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발사대가 4개였습니다. 레이더 장비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표면이 작은 모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천 개는 됐을 겁니다. 마치 곤충의 눈처럼 생겼습니다. 솔직히 징그러웠습니다. 참모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뭘 잡겠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AESA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경납고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걷던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천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급하지만 당황하지 않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깨어 있었던 겁니까? 뒤따르는 2 사람도 같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이미 수백 번 해본 일처럼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레이더 쪽으로, 한 사람은 발사대 하부로. 자이드가 소개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승우 상무입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요. 저는 몰랐습니다. 자이드가 혼자 판단한 겁니다. 한국 기술진을 불러놓은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얼마 전 한국 방산 전시회에서 만났습니다. 자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대기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측이 즉시 보냈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가 없이 온 겁니다. 만약을 위해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갈 생각이었던 겁니다. 한승우 상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가락이 빨랐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궁을 다시 봤습니다. 미사일 포드가 보였습니다. 한 발사대에 몇 발이 들어갑니까? 물었습니다. 8발입니다. 4개 발사대니까 32발이었습니다. 32발. 1500발을 32발로 막는 겁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자이드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32발이 전부가 아닙니다. 재장전이 됩니다. 재장전이요? 8분이면 됩니다. 탄약은 충분히 가져왔습니다. 8분. 그 8분 동안 우리는 뭘로 버팁니까?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배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승우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20분이면 됩니다. 40분이 20분으로 줄었습니다. UAE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한승우 상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사전 점검을 이미 끝냈습니다. 케이블 연결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제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 점검을 끝내놓은 겁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무기를 만들어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확신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막는 게 아닙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요격률 96.7%입니다. 발사대 4개. 1차 발사로 수백 기를 잡습니다. 재장전 8분. 4번 쏘면 충분합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1500발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시계를 봤습니다. 33분 남았습니다. 한승우 상무가 손짓했습니다. 기술진이 움직였습니다. 케이블이 연결됐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가동 준비 완료. 정확히 20분이었습니다. 1초도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휘소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2개 켜져 있었습니다. 왼쪽은 미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른쪽은 한국 시스템이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대략적인 위치만 보여줬습니다. 점들이 뭉쳐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모든 것을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거리, 속도,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나왔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정밀함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화면에는 붉은 점이 수백 개 찍혀 있었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이었습니다. 한국 화면에도 같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이 더 많았습니다. 수십 개가 더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승우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들입니다. 미국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요. 유령 신호 아닙니까? 기계 오류라면 지금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때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였습니다. 화면에 장성의 얼굴이 떴습니다. 로버트 밀러 장군이었습니다. 별 2개.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파이살 국장, 한국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밀러 장군이 말했습니다. 오작동입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한승우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함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유령 신호 하나가 확대됐습니다. 마하 0.8, 고도 3000m. 정찰 드론의 비행 패턴입니다. 밀러 장군의 입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승우 상무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같은 패턴의 신호가 12개였습니다. 전부 우리 영공이었습니다. 군사시설 상공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드론입니다. 한승우 상무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밀러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장 그 장비를 끄십시오. 한승우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AESA 레이더는 수천 개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수천 개의 각도에서 동시에 탐지합니다. 스텔스 기술은 정면의 레이더를 흡수하지만 측면과 후면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12개의 점이 우리 군사시설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밀러 장군이 통신을 끊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말 한마디 없이 저는 한승우 상무를 봤습니다. 이 레이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2천억 원입니다. 기업 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2천억 원. 미국의 허락 없이 만든 기술. 미국도 숨기지 못한 비밀을 찾아낸 눈. 저는 그 모듈들을 다시 봤습니다. 조잡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들이 세계 최강 미국도 속이지 못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10분 후 영공에 진입합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한승우 상무를 봤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진입, 레이더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지휘소가 멈췄습니다. 모든 눈이 자이드를 봤습니다. 자이드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이란에서 출발한 1500개의 점이 페르시아만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착지는 모릅니다. 두바이일 수도, 아부다비일 수도, 정유시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핵시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1500발이 흩어지면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패트리어트 32발. 아니면 한국의 천궁. 이미 결정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이드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천궁 발사. 쾅. 경납고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불꽃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솟구쳤습니다. 하나, 둘, 셋. 연속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파란 점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을 향해. 요격 성공.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랐습니다. 20기, 40기, 60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화면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요격 성공 표시가 연달아 떴습니다. 파란색 글씨가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하늘에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드론이 터지는 불꽃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상하게 죽음의 불꽃이 아름다웠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1차 발사 종료. 수백 기 격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탄소진. 재장전 시작합니다. 8분. 한승우 상무가 말했던 시간입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1차 발사로 수백 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백 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멈추지 않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장전하는 동안에도 미사일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고문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석유 저장고 쪽으로 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모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붉은 점 여러 개가 아부다비 방향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석유 저장고. 거기가 뚫리면 우리 경제가 끝장납니다. 수로십시오. 지금 당장.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장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쏠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8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 패트리어트를 아끼려다 핵시설 근처가 뚫렸습니다. 60억 원짜리를 아끼려다 생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한승우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시간에 맞춥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도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1500발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지휘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7분. 붉은 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고문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두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수백 개의 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쪽을 봤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보였습니다. 불빛 아래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포드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포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고정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움직였습니다. 6분. 자이드가 시계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오메가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렸습니다. 1초가 10초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간 적이 없었습니다. 22년간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8분을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5분.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4분.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휘소 안에서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3분. 자이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재장전 상황 보고 한승우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분 50초 남았습니다. 정상 진행 중. 그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2분. 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귀에서 맥박이 들렸습니다. 붉은 점들이 더 커졌습니다. 1분.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재장전 완료. 한승우 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히 8분이었습니다. 1초도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몰랐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저는 한승우 상무의 무전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8분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00발이 날아오는 동안에도요. 석유 저장고로 미사일이 향하는 동안에도요. 그 사람에게 8분은 8분이었습니다. 1초도 더, 1초도 덜. 기계보다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2차 발사, 자이드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쾅. 미사일들이 솟구쳤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또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재장전. 또 8분. 한승우 상무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재장전 완료. 또 정확했습니다. 세 번째도 8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번 연속으로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기계도 이렇게 정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작업이 이렇게 정확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한 사람만 가능한 정확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발사.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은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점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전량 요격 완료.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지휘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환호가 터졌습니다. 자이드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격률 96.7%.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머지 3.3%는요. 위협도 제로인 것들은 놔뒀습니다. 한승우 상무가 말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떨어질 것들이었습니다. 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임무 성공률이었습니다. 100%. 미사일을 아끼면서도 100%를 달성한 겁니다. 패트리어트는 한 발에 60억 원입니다. 일단 쏘고 봅니다. 재고가 금방 바닥납니다. 천궁은 15억 원짜리를 쓰면서도 필요한 곳에만 썼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계산한 겁니다. 쓸데없는 곳에 한 발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96.7%가 아니었습니다. 100%였습니다. 훈련장에서 96 실전에서 100점, 보통은 반대입니다. 먼지, 열, 변수들 때문에. 그런데 천궁은 올라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96%는 천궁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준 만큼만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 계산했습니다. 패트리어트로 같은 작전을 했다면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60억 원짜리를 1,500발 쏴야 합니다. 9조 원입니다. 그것도 재고가 있다면요. 없었습니다. 미국이 안 보냈으니까요. 천궁은 15억 원짜리를 수백 발 썼습니다. 위협이 아닌 것은 놔뒀습니다. 저는 한승우 상무를 돌아봤습니다. 3.3%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승우 상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은 미사일들의 궤적이 보였습니다. 예상 낙하 지점이 표시됐습니다. 바다였습니다. 무인 지대였습니다. 저것들은 목표에 닿지 못합니다. 한승우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연료가 부족합니다. 중간에 떨어집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바다와 무인 지대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한승우 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위협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한 발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아닌 것은 놔뒀습니다. 비용은 패트리어트의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100%를 달성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아낀 겁니다. 한 나라의 국방 예산을 절약한 겁니다. 그것도 임무를 완수하면서요. 패트리어트는 60억 원짜리를 아끼려다 이스라엘에서 핵시설이 뚫렸습니다. 천궁은 15억 원짜리를 아끼면서도 100%를 유지했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은 일단 쏘고 봅니다. 한국은 계산하고 쏩니다. 무조건 쏘는 시스템과 최적화하는 시스템. 40년 동안 미국 것만 써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호가 사라진 뒤에 정적이었습니다. 오메가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15억 원짜리 미사일입니다. 한국이라는 전쟁 경험도 없는 나라가 만든 무기입니다. 2천억 원을 선투자해서 만든 레이더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한승우 상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는 걸 본 건요. 표정이 변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5억 원짜리를 조롱했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사일은 미국 기술을 베낀 아류작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2천억 원을 선투자했다는 얘기를 듣고 돈 낭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경제성까지 계산하면서요. 미사일을 아끼면서요. 100%를 달성하면서요. 한마디의 자랑도 없이요. 다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천궁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주파수 교란입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외부에서 신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여기까지인가. 검증된 무기를 써야 했습니다. 한승우 상무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교란이 아닙니다. 그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교란 주파수를 보십시오. 자연 교란이라면 무작위입니다. 이건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통신 주파수만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주파수 분석이 떴습니다. 빨간 선이 파란 선을 정확히 덮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방금 100%를 달성한 시스템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린 시스템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 교란 신호의 출처가 화면에 떴습니다. 좌표가 나타났습니다. 한승우 상무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초. 미군 기지에서 보낸 신호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밀러 장군이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즉시 중단하고 패트리어트로 전환하십시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승우 상무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미군 표준 전자전 프로토콜입니다. ANALQ-149 시스템이죠. 밀러 장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장 그 분석을 중단하십시오. 밀러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한승우 상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 통신 기록이 떴습니다. 밀러 장군과 방산업체 사이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재고를 숨기라는 지시, 한국 무기가 성공하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분석, 동맹국들에게 한국 무기를 쓰지 못하게 압박하라는 지시.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승우 상무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코드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판매한 무기에 심어놓은 백도어입니다. 원격으로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산 패트리어트에도 이게 심겨 있었다는 겁니까? 저희 무기엔 없습니다. 한승우 상무가 말했습니다. 눈이 차분했습니다. 한 줄도 빌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믿지 못해서 백도어를 심었습니다. 언제든 끌 수 있게요. 한국은 파트너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도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2천억 원은 기술에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에 쓴 돈이었습니다.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자유. 미국의 백도어가 없는 자유. 한승우 상무가 모니터를 껐습니다. 밀러 장군의 데이터를 닫았습니다. 이 자료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국장님이 결정하십시오. 무기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결정권을 준 겁니다. 무기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민낯을 보여준 겁니다. 40년간 믿었던 동맹의 실체를 재고 은닉, 감시, 전자전 교란, 백도어, 전부 한국의 2천억 원짜리 눈이 밝혀낸 겁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턱 근육이 조여들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10년 전 예멘 드론 공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국 시스템이 먹통이 됐을 때, 혹시 그때도 이런 시기였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까? 재고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 보낸 겁니다. 한국 무기가 성공하면 방산 회사 주가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죽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밀러 장군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턱을 괴고 있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통신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수평이었습니다. 아니, 약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의가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성공했다는 걸, 한국의 레이더가 자신들의 드론을 잡아냈다는 걸, 전자전이 실패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항의하면 천궁의 성공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경고하면 동맹국 안보를 방해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펜타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5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밀러 장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참모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끊었습니다. 지직.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국은 재고가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엔지니어 3명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감시를 찾아냈습니다. 미국은 우리 무기를 교란했습니다. 한국은 그 교란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다시. 전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천군이 하늘을 지켰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찰 위성 영상이 넘어왔습니다. 이란 산악지대였습니다. 벙커 4개가 보였습니다. 전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림자 지휘관 시스템입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진짜 지휘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휘관이 죽어도 즉시 승계됩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중입니다. 20분 후 2차 공격 예정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0분. 4개의 벙커를 전부 때려야 합니다. 하나씩 치면 진짜를 놓칩니다. 동시에 쳐야 합니다. 한승우 상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모를 쓰겠습니다. 돌아보니 나이 든 한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에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목에도 흉터가 있었습니다. 김 박사입니다. 한승우 상무가 소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8톤짜리 탄두입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8톤. 숨을 들이켰습니다. 벙커를 직접 때리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집안의 취약점을 타격합니다. 공명 포인트입니다.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를 때리면 진동이 증폭됩니다. 인공지진입니다. 진도 4 수준. 미사일로 지진을 만든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짜 벙커는 얕습니다. 보여주기 용이니까요. 진짜 지휘부는 지하 100m입니다. 직접 뚫지 않습니다. 산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미사일이 공명 포인트에 박혔습니다. 충격파가 원형으로 퍼졌습니다. 지표면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50m부터 달랐습니다. 진동이 증폭됐습니다. 안반이 갈라졌습니다. 깊은 곳부터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100m 지점의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액상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물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벙커는 멀쩡했습니다. 얕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지휘부만 정확히 무너졌습니다. 지하 100m 지점 구조물 붕괴 확인. 생체 신호 소멸.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로 산을 무너뜨린 겁니다. 4개의 벙커를 동시에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 전체를 흔들면 되니까요. 가짜는 멀쩡하고 진짜만 무너집니다. 깊이로 구분한 겁니다. 얕은 것은 남기고 깊은 것만 부수는 기술. 이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질학이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16년을 만든 사람에게 이건 계산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동료 5명의 목숨이 만든 결과, 16년의 시간이 만든 결과, 한 사람의 흉터가 만든 결과. 한승우 상무가 김 박사 옆에 섰습니다. 2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화면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숫자가 전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지켰습니다. 땅 아래도 부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사하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한승우 상무와 같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무호가 발사됐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떨렸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천궁 발사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8톤짜리 탄두가 날아가는 소리는 미사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둥 소리였습니다. 화면으로 미사일을 추적했습니다.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탄까지 3분이었습니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손에 쥔 것이 미끄러졌습니다. 5점, 4점, 3점, 2점, 1점.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위성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먼지 구름이 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 지휘소에서도 진도 4.1. 지하 구조물 붕괴 확인.
깊이 100m 지점.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산이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짜 벙커 4개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100m는 달랐습니다. 저는 김 박사를 봤습니다. 그 흉터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 흉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현무 실험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료 5명이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16년입니다. 그가 손등에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흉터가 생긴 날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동료들이 꿈꿨던 무기니까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현무호를 봤습니다. 8톤 탄두를 완성하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5명의 목숨이 들어갔습니다. 2천억 원이 아닙니다. 그건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비용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김 박사의 흉터가 왼손에 집중돼 있다는 걸. 폭발 순간 왼손으로 동료를 밀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료 1명이 더 살았다는 걸. 그 사람이 지금 한화 시스템에서 천궁 레이더를 만들고 있다는 걸. 2천억 원의 무게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2천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었습니다.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남아 있었습니다. 6,000개의 기뢰입니다. 자폭 드론 함대까지.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바닷길이 죽음의 상자가 돼 있었습니다. 미군조차 진입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기뢰 제거에 최소 석 달은 걸립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석 달이면 유가가 300달러를 넘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집니다. 한승우 상무가 말했습니다. 48시간이면 됩니다. 48시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미국이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찾아서 해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해함을 보내야 하고 다이버를 투입해야 하고 한 개당 3시간씩 걸린다고 했습니다. 6,000개면 석 달이 나옵니다. 그런데 48시간이라고요. 수중 자율 드론입니다. 한승우 상무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작은 드론의 설계도가 보였습니다. 길이 80cm, 무게 12kg. 물고기만 했습니다. 하나씩 해체하지 않습니다. 전자기 펄스로 신관을 죽입니다. 기뢰가 폭발하지 않는 쇳덩이가 됩니다. 한 대가 1시간에 50개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100대를 투입하면 48시간이면 6,000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기계가 합니다. 한승우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소해함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이버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보냈습니다. 12kg짜리 물고기를 보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알아서 가져온 겁니다. 수중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작았습니다. 물고기만한 크기였습니다. 수십 대가 편대를 이루어 움직였습니다. 기뢰를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기 펄스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기뢰의 신관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폭발하지 않는 쇳덩이가 된 겁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1차 항로가 열렸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통과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2차 항로가 열렸습니다. 36시간. 3차. 48시간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항로 청소 완료. 전 세계 원유 물류 정상화됩니다. 미국이 석 달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미군은 기뢰밭에 진입도 못했습니다. 소해함을 보내야 하고 다이버를 투입해야 하고 한 개당 3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무인 드론으로 해치웠습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했습니다. 미국은 석 달과 수조 원과 사람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48시간과 물고기 로봇 100대로 끝냈습니다. 미국 방식은 낡은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방식은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세계가 그 차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 순간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150달러에서 120달러로, 그리고 100달러 밑으로. 세계 경제가 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나중에 계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석 달 닫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가 배럴당 300달러.
세계 GDP 4% 감소, 수십조 달러의 손실이었습니다. 한국이 48시간 만에 연 바닷길이 수십조 달러를 살린 겁니다. 12kg짜리 물고기 로봇들이요. 일본이 가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원유 3순위, 비축유 47일, 호르무즈가 석 달 닫혔으면 일본 경제는 마비됐을 겁니다. 한국이 이틀 만에 열었습니다. 일본을 살린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유 우선순위는 한국이 1순위였습니다. 다시.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UAE 왕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원유 1800만 배럴 우선 공급. 조건 없음. 무기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차관도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왕이 저를 불렀습니다. 개인 집무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가 보였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이 도시가 폐허가 될 뻔했습니다. 파이살. 왕이 말했습니다. 일본에 약속한 물량입니다. 전량 취소합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1800만 배럴. 일본의 석 달치 소비량이었습니다. 전하, 일본이 반발할 겁니다. 왕이 저를 봤습니다. 일본이 드론을 막아줬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막아줬습니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막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미국파 고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맹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가 입을 막았습니다. 미국은 40년 동안 무기를 팔면서 정비 계약을 묶었습니다. 부품 독점을 요구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하룻밤에 나라를 살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먼저 1800만 배럴을 내놓은 겁니다. 요구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왜요? 천궁이 1500발을 막았으니까요. 현무가 산을 무너뜨렸으니까요. 한국이 48시간 만에 호르무즈를 열었으니까요. 미국이 아니라 일본 뉴스가 떴습니다. 도쿄 총리실 긴급회의 소집. UAE 원유 공급 우선순위가 변경됐습니다. 한국이 1순위입니다. 우리는요? 3순위입니다. 3순위. 일본에게 그 두 글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원유가 끊기면 일본 경제는 2주 안에 마비됩니다. 비축유가 있지만 47일 뿐입니다. 3순위라는 건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에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가장 늦게 받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1순위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의 순서였습니다. 무기가 석유를 바꿨습니다. 안보가 경제를 뒤집었습니다. 천궁 한 대가 1800만 배럴의 가치를 만든 겁니다. 하룻밤 만에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워싱턴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로키드 마틴 주가 하락. 미국 방산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79%, 천궁 100%. 투자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하이마스 재계약을 보류했습니다. 천궁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사우디가 천궁 2개 포대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35억 달러. 30년 동안 패트리어트만 쓰던 나라가 서울에 전화를 건 겁니다. 79%와 100%의 차이. 그 21%포인트가 35억 달러의 무게였습니다. 요르단이 천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집트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서울을 중동 전체가 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현무 기술 이전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호주가 천궁 레이더를 문의했습니다. 캐나다가 수중 드론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동을 넘어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100%, 진도 4.1, 48시간, 1800만 배럴. 전시회 브로슈어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숫자였습니다. 실전에서 나온 숫자는 브로슈어의 100배 무게를 가집니다. 한국은 그 무게를 하룻밤에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청문회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밀러 장군이 소환됐습니다. 패트리어트 재고 은폐, 동맹국 감시, 전자전 교란. 혐의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레이더가 잡아낸 데이터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미국이 감추려 했던 것을 한국의 눈이 밝혀낸 겁니다. 2천억 원짜리 눈이. 밀러 장군의 변호인이 기술적 오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국 레이더의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정밀했습니다. 12기의 스텔스 드론 궤적, 비행 패턴, 속도, 고도 전부 일치했습니다. 미국의 자체 기록과요. 조작할 수 없는 수준의 정밀함이었습니다. 2천억 원짜리 눈이 본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제안서가 UAE에 도착했습니다. 가격을 30% 낮춘 제안서였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깎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깎았습니다. 한국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것. 선택. 그 단어가 새로웠습니다. 한국 창원에서는 3교대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한화시스템 공장이었습니다. 천국 레이더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루마니아, 이집트, 요르단. 대기 명단이 2년치였습니다. 카메라가 공장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손이 보였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손이었습니다. 한승우 상무의 손과 같았습니다. 거칠고 빠르고 정확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들이 천궁의 모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눈을요. 하나하나가 미국도 숨기지 못한 비밀을 찾아내는 눈이었습니다. 한승우 상무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2천억 원은 기술에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에 쓴 돈이었습니다.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자유. 백도어가 없는 자유. 그 자유가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번 도입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미사일과 연동됩니다. 정비 체계가 묶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맞춰집니다. 30년짜리 종속입니다. 미국이 60년 동안 만든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시장에 쐐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7.100%라는 쐐기를.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승우 상무였습니다. 국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1800만 배럴을 만든 사람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 숫자로 말하는 사람들. 창원 공장에 오시면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승우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다.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더 있었으니까요. 다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같은 사무실,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8분을 기다리는 동안 숨을 못 쉬었습니다. 지금은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중동 시장 점유율 30% 돌파, 3년 전만 해도 5%였습니다. 미국이 60%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30, 미국이 40으로 떨어졌습니다. 6배 성장. 실전에서 100%를 찍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자이드였습니다. 폴란드 보고서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이드가 웃었습니다. 그날 새벽 당신이 한국 무기를 믿지 못했다는 거 한국 측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고서에 추가 검증 필요라고 썼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도 왔습니다. 경납고에 천궁을 세웠습니다. 엔지니어 3명을 보냈습니다. 사전 점검을 끝내놓았습니다. 자이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다. 제가 믿지 않았을 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납고에 천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밤을 기다렸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밤을. 다음 주에 한승우 상무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창원 공장 시찰 초대장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면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장비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걸 무능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건 절제였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는 사람의 절제.
숫자로 보여주겠다는 사람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100%, 진도 4.1, 48시간. 숫자 3개가 40년 동맹을 뒤집었습니다. 미국이 60년 동안 쌓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전시회 한 번 참가하지 않고요. 로비스트 한 명 보내지 않고요. 브로슈어 한 장 만들지 않고요. 경납고에 세워놓았습니다. 덮개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밤에 불을 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사전 점검을 끝내놓았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필요한 순간 조용히 꺼냈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40년 동맹에 공문 한 장을 보냈습니다. 지원 불가.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엔지니어 3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천궁, 추가 검증 필요.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가 쓴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검증이 부족함. 훈련장 수치에 의존한 마케팅 가능성. 추가 검증 필요. 도입 보류 권고. 그 글자들을 봤습니다. 3년 전의 저. 22년 경력의 저. 샌드허스트를 나온 저. 그 저가 이 글을 썼습니다. 한국을 몰랐습니다. 15억 원짜리를 웃었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훈련장 숫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100%를 찍었습니다. 산을 무너뜨렸습니다. 해협을 열었습니다. 1800만 배럴을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숨긴 재고까지 찾아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22년이 틀렸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찢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2년치 자부심이 종이 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검증된 것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여주기 전에 완성했습니다. 증명하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놓았습니다. 경납고에 조용히. 세상은 떠드는 무기를 삽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전시회에 내놓고 브로슈어를 만들고 로비스트를 보냅니다. 한국은 조용히 경납고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밤에 불을 켭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운 무기인지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미국은 40년 동맹에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엔지니어 3명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재고를 숨겼습니다. 한국은 2천억 원을 선투자해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백도어를 심었습니다. 한국은 한 줄도 빌리지 않은 독자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한국은 그 감시를 찾아냈습니다. 40년 동맹과 하룻밤 준비. 무게가 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명이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사전 점검을 끝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대가도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저는 기억합니다. 한승우 상무, 그리고 김 박사.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나라 안보 보고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장성의 이름 옆에요. 그 차이가 웃겼습니다. 한쪽은 우리를 배신한 이름이고 한쪽은 우리를 살린 이름이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불이 켜졌던 바로 그 경납고.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여전히 천궁이 서 있었습니다. 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더 있을 겁니다. 한국은 항상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 전화벨, 1500발, 32발, 40분, 그리고 한국. 모든 것이 숫자였습니다. 숫자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숫자가 동맹을 바꿨습니다. 숫자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손목에 오메가 시계를 풀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계. 그런데 그날 밤 한국의 시스템이 더 정확했습니다. 이 시계는 시간을 셀 줄 압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셀 줄 알았습니다. 어떤 미사일이 위협이고 어떤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질지를, 어떤 벙커가 진짜이고 어떤 벙커가 가짜인지를, 석 달이 48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22년간 함께한 시계. 한치의 오차 없이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 정확함이 신뢰라고 아버지가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그 정확함을 보여줬습니다. 시계보다 정확하게, 오메가보다 정확하게, 96.7200이 된 밤, 8분이 정확히 8분이었던 밤, 진도 4.1이 계산대로였던 밤, 48시간이 48시간이었던 밤, 모든 숫자가 약속대로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한국이 가리키는 대로 흐를 거라고. 세계가 한국에 맞춰 돌아가는 시간이 왔다고.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경납고에 덮개를 씌운 채로 조용히. 한국은 세 장의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천궁은 첫 번째 카드였습니다. 세계에 보여준 카드. 현무는 두 번째였습니다. 필요할 때 꺼낸 카드. 호르무즈를 연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요. 한국이 보여준 건 항상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납고 쪽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저 안에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 필요할 때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만들고, 필요한 밤에 불을 켜는 나라. 그리고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할 겁니다. 평생. 미국이 전화를 안 받던 밤. 한국이 조용히 불을 켜던 밤. 40년 동맹이 무너지고 새로운 신뢰가 시작된 밤. 다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조용히 경납고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가장 큰 박수입니다. 저희 공감 코리아는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